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우면의 방그레고요. 비료계 제갈량나 정숙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2023년 주말 텃밭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은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땅이 좋아야 됩니다. 혹시 지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땅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제 땅이 이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농장 잘 고르는 방법 5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4번째, 5번째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네. 끝까지 보셔가지고 좋은 주말 농장을 고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시청 고정. 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혼자보단 둘.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맞아요. 외로워요. 외롭고 외로우신가요? 외롭습니다. 네. 저 나이 이제 34입니다. 전우조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텃밭이 한 3, 4평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혼자 하면 되게 벅차기는 해요. 네, 맞아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3, 4평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일단 농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농기구에 손을 다친다거나 뭐 이렇게 다칠 수가 있고, 갑자기 이제 날이 이제 좀 뜨거워지고 야외에서 하잖아요. 날이 아직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뭐 일사병이라든지 이렇게 탈수 현상도 올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옆에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들이랑 좀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흙도 묻혀보고 이래야 이제 정도 쌓고 안전도 하고, 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근성이죠. 사실은 이게 주말 농장이다 보니까 되게 가까워야지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농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주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 건 사실은 자주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네, 차로 20분 이내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셔야 된다. 차도 20분이면 좀 길긴 해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은 헬스장 다녀보셨나요? 다녀봤죠. 멀면은 안 가게 돼요. 가까운 데를 고르시는 게 좋고. 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말 텃밭에 가게 되면 농지들을 이제 소분을 해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착순 혹은 뭐 추첨을 통해서 농지를 구하는데 거기에서도 3, 400평 중에서 4평씩만 해서 한 100개의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물에 가까운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저 중요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물에서 되게 멀면 이게 주말 농장 하는데 호스를 사기도 부담스럽고 보통 주말 농장을 가보면 그 물을 바구니들 가지고 있잖아요. 파란색 뭔지 아시죠? 네, 물조리개가 있는데 그것을 물을 떠 가지고 가는 것과 굉장히 멀다. 그럼 그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혼자 하신다.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이제 선선한 날씨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뜨거워지죠? 네. 이거 진짜 이거 들고 다니다가 열사병 걸립니다. 진짜 3, 4월만 돼도 밖에 더워요. 뜨거워요. 이렇게 해서 3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4번째부터는 우리 나정석 활약을 해주실 건데 너무 그렇게 띄우지 마요. 그런가요? 네, 바로 토양의 상태입니다. 토양의 상태 중요하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뭐 이렇게 대체를 하든지 준비를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 토양을 원래 검증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기 전에. 검증하려면은 근데 시험 데이터에 이거 토양 그 샘플을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주말 텃밭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힘듭니다. 힘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눈으로 보는 방법과 그리고 맞습니다. 만져보는 방법, 맞습니다. 이렇게 2가지는 꼭 하신 다음에 주말 텃밭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눈으로 보는 방법. 어떤 지금 누런 흙, 붉은 흙, 검은 흙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네. 토양은 이제 색이 다 다르죠. 음. 색으로 이제 이 토양에 어떤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먼셀 기호법이라고 옛날 방식이긴 한데 솔직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게 그래도 좀 가장 꼽히고요. 누런색 흙. 일단 사막화가 돼서 하얘요. 하얗다는 거는 다른 이제 색깔이 있는 성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은 좀 거의 쓰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토양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성분들을 추가하거나 다른 토양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황폐화가 되어 있다. 네. 영양분이 없는 흙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붉은 흙. 붉은 흙.
붉은 흙, 그 철이 이제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철이 산화 상태일 때 쓸 수 있는 토양일 때 철분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저희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 헤모글로빈에 이제 철이 있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이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산간지 토양들이 이제 붉은 토양이 많죠. 황토라 그러죠. 황토 보시면 이렇게 이 색깔이 딱 나오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산 쪽 토양에 이제 신생 토양이기 때문에 철분이 많아서 이쪽 토양이 좀 지력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붉은 흙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괜찮다. 완전 붉은 흙은 조금 그렇고 옆에 또 검은 흙이 보이시죠? 아, 그렇죠. 유기물은 또 검은색을 띱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붉은 흙과 검은 흙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검붉은 토양 딱 봐도 이제 이 토양이 좋은 토양인지 딱 보일 겁니다. 근데 다른 토양 색깔도 많습니다. 이제 뭐 회색 토양이라든지 논토양은 회색 토양이죠. 추운 지역이라든지 따뜻한 지역이라든지 온도, 성분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붉은 흙과 검은 흙이 좀 그나마 좀 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누런 흙, 붉은 흙, 약간 밝은 토양보다는 네. 조금 더 어둡고 붉으스름한 네, 흙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여기서 1년 농사하면 좋겠구나. 네, 맞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물이 먹으면 또 색깔이 또 진해집니다. 흙은. 물의 함량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만져보는 토양이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토양을 구성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토양이라면 모래, 흙, 자갈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양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모래, 미사, 점토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있죠. 네, 토성의 이제 비율에 따라서 네. 그 세 가지가 진흙, 모래, 고운 모래, 미사라고 하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비율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토양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아, 네네. 맨 위에 보시면은 식토, 그 점토가 100%일 때는 식토라 그러죠. 아, 네. 이런 토양은 물 배수가 안 좋습니다. 아주 고운 진흙으로만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물이 이제 오면은 위에 이제 고이고 그래서 작물 심기가 힘들죠. 아, 그럼 영양분 이동이 좀 힘들다. 영양분 이동도 힘들고 침수 걱정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옆에 왼쪽에 보시면은 모래 있죠. 100% 모래. 네. 요건 이제 거의 바닷가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물 당연히 심을 수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물 빠짐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그렇게 흡착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적절히 비율이 있으면은 각자 뭐 30, 40, 50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양토라고 하죠. 비율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세 가지 흙 중에서 어디 부분을 지금 보니까 초록색 부분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거든요. 네. 어디 쪽에 흙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작물에 따라서 선호되는 토양은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작물별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식양토, 양토 이쪽이 좀 더 좋습니다. 사양토까지. 네. 그럼 약간 모래와 고운 모래 쪽이 조금 더 혼합이 많이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공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흙 속에서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네. 큰 공간이 있어야 물이 빠져나가고 작은 공간들이 있어야 영양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다 있어야 좋은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만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져봐야죠. 그래야지 진흙인지 모래인지 고운 모래인지 알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모래는 까슬까슬하고 진흙은 끈적끈적하고 좀 띠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만져보면은 모래도 좀 느껴지는데 띠가 이루어진다. 그럼 적절히 좀 섞여 있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색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옛날 방법입니다. 1800년대 방법입니다. 그 토양이 있을 때 군데군데 뭉쳐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동그랗게 막 뭉쳐진 구 형태로 뭉쳐지잖아요. 그 토양은 못 씁니다. 쓸 거면은 그거를 잘게 이제 부숴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한 이 정도 토양의 상태를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최선일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정도로는 꼭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네. 1년 농사 주말 텃밭을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는 지금까지 대요멜 방그레였고요. 비록의 제가 양다 정석이었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가 좋았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반응이 또 좋으면 텃밭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